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지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11월 미리 찾아온 랠리에 12월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12월 예상 코스피는 2,400에서 2,600이고요. 박스권 속 화려한 종목 장세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11월 마지막 거래일 시총 상위주들 방향성은 어땠나요? 네,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KB금융, 신한지주 등 배당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가 고르게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려와 기대 속 마무리된 11월 마지막 거래일,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전기차 수요 둔화, 리튬 가격 하락 등 악재가 불거지면서 2차 전지주의 조정이 시작이 됐지만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 또 미국의 세제 혜택 본격화 등 11월 들어서는 호재들도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전고체 사업 예타 통과, 새 판자는 K배터리입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1,100억 원대의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2028년까지 전고체, 리튬 메탈, 초경량 리튬황 2차 전지가 각각 개발이 됩니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인데요. 예타 통과 소식에 전고체 관련주들 모처럼 강한 탄력 보여줬죠. 네, 우선 한농화성이 개장 초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8% 급등, 레몬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 관련주들도 일제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선봉장인 삼성 SDI도 탄력이 아쉽긴 했지만 강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고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의료기기 저평가 고성장의 M&A 본물입니다. 올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M&A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M&A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분석인데요. M&A 이벤트가 올해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가치가 재조명됐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죠? 네, 오늘 의료기기 관련주 중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의 에너지가 특히 강했습니다. 클래시스가 외국인의 러브콜 속 3거래 연속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비올과 원택 등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저평가, 고성장에 주목받는 의료기기 관련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전고체와 의료기기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클래시스, 그리고 원택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전고체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새 판자는 K배터리입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1,100억 원대 사업이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가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이슈인지 최승성 대표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고성능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사업이 좀 예타를 통과를 했는데
하는데 네. 현재 이제 3원계 등의 상용 배터리가 성능 면에서 좀 한계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일단 경쟁국 간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개별 기업이 이제 다양한 좀 차세대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이제 대형 과제를 통한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충분히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향후에 좀 봐야겠지만 국가 주도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좀 끌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전고체 배터리 외에 뭐 리튬 메탈 배터리, 도심 항공용 초경량 리튬황 2차 전지도 각각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타 통과가 2차 전지 산업에 어떤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사님께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게 예타 통과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한 1,2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의 보탬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련된 고객사 같은 경우가 도레이 같은 경우가 원래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발을 2023년에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2025년으로 미뤄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2년 오는 단계에서 2027년으로 다시 미뤄진 단계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 2027년으로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샘플을 개발하겠다 정도로 우선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라고 하면은 전기차의 탑재를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 같은 경우가 떨어져야 되는데 단가가 아직 맞지 않은 상황이고 단가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아직 수율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은 긍정. 하지만 이게 실제 뭐 주도주의 형태를 갖추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슈는 좋으나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종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SDI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는데 지금 이제 다 고사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삼성 SDI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저점을 높이던 주가 다소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도 제자리에서 빨간불을 간신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최충성 대표께 먼저 여쭤볼까요? 삼성 네. SDI에 대한 뷰. 네, 일단은 고사인을 좀 드렸고 네. 일단은 지금 전기차 전반적으로 뭐 고객사 수요 둔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생산 계획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또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들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떨어질 때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파이 확장을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과대 낙폭에 따른 그런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 관련돼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1월 초에 또 반등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다만 여기서 뭐 중장기적으로 내가 끌어가야지 접근하시는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한 이제 박스권 좀 50만 원 정도에서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제자리에서 거래를 네. 마쳤잖아요. 근데 이 예타 통과가 삼성 SDI에 어떤 좀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주는 건가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상승을 굉장히 좀 많이 했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로 좀 불리우고 있고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던 상황인데 일단 여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좀 투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게 사실 SDI입니다. 삼성 SDI인데 이것을 좀 주축으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의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히 좀 강화될 수 있겠고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 전해주를 좀 개발 중인 그런 기업들 오늘 뭐 한농화성도 상한가에 좀 달성을 했는데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기존에 뭐 전기차 관련해서 그냥 묶이기만 하면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성장성이나 경쟁력,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초에도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2030년까지 뭐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확보를 했었고 민간 기업하고 50조를 투자를 해서 국내 이제 제조 역량을 1.5배 확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쨌든
어쨌든 전기차 파이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믿고 갈 수 있는 성장 섹터다라는 네, 말씀이시긴 한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평단을 좀 낮춰가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해보는 전략이라던가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32조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3,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30조 원 이하의 시가총액에서는 밸류 매력이 발생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매수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30조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시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확장을 해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앞단의 전기차의 재고가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특히 유럽단에서 이제 판매가 늘어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탄력 좋았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처럼 거래량을 동반한 탄력적인 반등이 나왔고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나 싶었는데 다소 좀 밀리면서 28%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최충성 파트너의 뷰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고사인을 드렸고 거래가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 자체로 좀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조금은 기술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시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예타 통과 관련해서 이제 뭐 오늘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했지만 네.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행한다 그래서 바로 매출이 찍히거나 그냥 뭔가 회사에 바로 이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기술적인 대응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도 그렇고 실적으로 찍히는 구간도 그렇고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전고체 소재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타 통과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삼성 SDI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SDI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황화 리튬 소재 기반으로 해서 황화 물계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을 밝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수화학과 관련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타 통과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 비용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는 조 단위 이상으로 더 들어가도 네. 개발을 할 수 있을지 말지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이 정도 한 1,몇백억을 R&D가 이제 열려서 좀 투자를 확대를 해서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주요 고객사가 2027년에 양산 목표가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돼서 3원계가 이제 여기에서 당장은 없어지고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두 분 다 이 이슈가 그렇게 길게 가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횡보흐름을 거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이제 장 중에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또 시간외에서는 지금 좀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를 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최충성 파트너께 여쭤볼까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상승이 나오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시는 그런 관점이고 신규 매수를 최근에 이제 15만 원대에 좀 하신 분들은 네. 좀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 지금 23만 4천 원이 상당히 이제 120일 이평선인데 저구간 정도 오면 좀 한 번씩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2차전지는 뭐 재료 성장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수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이 끊기면은 또 다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수급에 따른 그런 대응을 좀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성장성 주목을 받으면서 뭐 투자라던가 M&A 규모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뭐 투자가 늘어나고 활발한 M&A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로 좀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뭐 경쟁력이라던가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점검을 받아볼까요, 이사님? 우리가 M&A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점은 이게 매각가가 얼마에 팔렸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는데
멀티플을 몇 배 정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매각이 됐다라는 점을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빼고 봐야 되겠죠. 루트로닉이 매각이 될 때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 25배로 매각이 되면서 그때 이제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여기에 키를 맞춰서 반등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 이하로 거래되는 기업들은. 그렇다 보니 M&A가 이루어질 때 그런 특징들을 볼 필요가 있고 네.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골관절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M&A가 우리나라 기업이 많았는데 이제는 미용기기 쪽으로 확대가 된다는 측면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고무적이고요. 국내 미용기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진출을 했고 네. 여기에서 이제 각국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쪽 국가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멀티플 확장이 추가로 나타나려고 하면은 기업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진출 부분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 멀티플 확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24년, 2025년 타겟으로 미국, 유럽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했고 또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클래시스 그리고 원택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사인이 다 곧사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스탑 사인이 하나 켜졌어요.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원택에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고 어떤 이유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온 클래시스부터 볼까요? 한때는 뭐 클래시스가 거의 대장의 자리를 뺏기지 않았었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 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래시스에 대한 의견을 최충성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뭐 추세감사절 이후에 이제 큰 손들이 좀 매집한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뭐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일단 연말에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섹터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에 이제 계절적인 그런 성수기에 좀 진입했다라는 부분. 물론 비수기에도 선방을 굉장히 좀 잘했고 오히려 매출이 좀 증대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비수기에도 잘 버텼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더 확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뭐 인증 확대된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미용기기는 단순하게 그런 미용기기, 뭐 화장품도 그러하지만 뭐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붙어 나오고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질병으로 하나가 좀 인식이 되면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계절적인 뭐 그런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한 부분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 주력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국내외에 어떤 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침투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슈링크에서 확산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2022년에는 아시아권 중심으로 침투가 이루어졌고 올해는 중남미 4개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을 대입을 해봅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55%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소모품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한 20% 이상으로 55%가 나왔으면 자칫 실적의 피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장비 매출만으로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소모품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을 한다는 점이고 여기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55%만 유지해도 매출의 증대에 따라서 영업이익 개선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인처럼 2025년에 유럽 진출 목표에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시아권 그다음에 중남미권의 침투율을 대입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50%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출의 볼륨까지 함께 커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해외 매출 비중 같은 경우를 55%까지 확대를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기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클래시스가 이제 뭐 슈링크 이후에 또 슈링크 유니버스 나오면서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지난 9월의 고점을 넘어서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일단 좀 수익을 확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목표가 지금 49,000원 이사님은 주셨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뭐 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목표가 더 올려야 될까요? 목표가는 올리셔도 되는데 일단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갔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들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조금 수급이 줄어들면은 네.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눌리면서 잡으시면 되니까 어. 일단 그런 전략으로 좀 전략적으로 요즘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 짚어주셨고 원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는데 원택은 클래시스와는 흐름이 조금 다르죠. 쉬어가다가 이제는 조금 방향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5%대 강세로 어쨌든 장중 최고가로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원택은 지금 스탑 주셨는데 네. 올리지오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스탑 주셨을까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11,000원을 또 돌파를 해주면 지금 또 매수 말씀드리면 바로 또 사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이제 상승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일단 11,000원짜리가 돌파가 나오고 11,000원짜리가 다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면 그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면 어떨까? 굳이 뭐 오늘 차트 보시고서는 이거 다루니까 오늘 보시고 내일 또 매수 하실까 봐서 네. 일단 스탑 사인을 말씀을 드렸던 거지. 뭐 그거 외에는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좀 보수적인 비로 주시니까 여기서 이제 11,000원 이게 좀 뚫고 나면은 네. 10,000원 확실히 지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가 네, 보자. 그 다음에 보자. 네. 자, 이성이사께서는 고사인 주셨는데 여기서 좀 따라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상승에 대한 폭은 크게 고려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3분기는 마케팅 비용이 반영이 됐고 그러면 4분기는 성수기인데 여기에서 성수기만큼의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은 대만 기준 수출 데이터가 증가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데이터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가 한 8,000원 선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한 1,800원 선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의 시각을 열어둔 거고요. 상승에 대한 폭은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시가총액 한 1조 정도 네. 우선은 1차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뭐 북미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걸 우리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원택이 어제 또 올리지오가 캐나다 보건당국 승인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해외 진출 현황이나 앞으로 확장성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뭐 매출 변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캐나다에서 올리지오 이제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부분은 이제 현재 준비 중인 그 미국, 중남미 등에서 인근 이제 국가의 영업 강화에도 좀 일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 상반기 매출만 590억 원을 찍었고 영업이익은 260억 원을 찍었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이익률이 이게 44% 정도나 되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남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지오라는 그런 장비 매출이 무려 60% 이상 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뭐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좀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피부과에서도 많이 유명한 장비라고 맞아요. 합니다. 피부과를 잘 안 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만큼 좀 유명하고 일단 지난 10월에 이제 정식으로 런칭한 그 올리지오 X가 있는데 불과 1개월 만에 60여 대 가까이 좀 납품이 됐다고 해요. 기존에 이제 올리지오의 초기 보급에는 3개월 만에 100대가 팔았는데 지금 1개월 만에 60여 대면 굉장히 좀 빠르게 납품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성장성이나 이런 매출 변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스의 슈링크 유니버스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올리지오 X가 또 후속 모델로 나왔다. 이제 앞으로 또 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성이사께서는 지금 원택의 목표가를 시총 뭐 1조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주셨는데 지금 뭐 거의 1조에 근접을 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나 보시는 네, 걸까요? 우선은 그 1조 원의 시가총액을 대입해서 12,000원을 1차적으로는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4분기 실적 뒤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뭐 비수기 정도의 실적 외의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까지도 열려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1차적으로는 1조를 뚫는지 좀 보자.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클래시스 원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현재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네, 자주 이름을 올리는 일진 디스플도 현재 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SJM홀딩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2.6%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KTCS,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소식에 어제 15%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으면서 2.6% 상승한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IT센이 10% 상승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사업자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 4%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요. 현재 10% 다시 매수세 붙으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시간에 더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뒤를 이어서 옵티코어 그리고 DY도 6% 각각 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크라운제가 우선주가 4%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6% 상승하며 좋은 모습 보였던 금양, 시간에서 소폭 밀리면서 1.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12만 6천 원 선에 지나가고 있고, 또 오늘 좋은 모습 보였던 부국철강 3% 하락하면서 3,940원 선 지나가고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의 수혜주로 엮이며 어제 상한가, 오늘은 2% 하락이 나온 SG 세계물산,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습니다. 1.5% 하락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다보링크가 3.4%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로 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간에서 2% 가까이 밀리면서 7만 3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광진실업도 1.8%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죠. 퀄리타스 반도체 9%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에서는 1.8%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징 스탁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이고요. 11월 24일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하루 만에 목표가 25,000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18%를 단번에 기록을 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0% 넘는 수익률인데 지금 수익 실현에 이 신호를 주셨어요. 조금 전에도 이제 박수진 앵커가 퀄리타스 반도체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전략 이쯤에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네, 우선은 수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전제 조건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월요일에 500이 출회가 되는데 이 500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 입평이죠. 5일 입평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선은 보면서 매도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5일선을 타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오늘 라이징 스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보시죠. 자, 노우민 파트너 심텍, 최충성 파트너 센서뷰, 이성웅 이사 BH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우민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심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 확장성과 내년 실적 회복 본격화 기대감을 잡고 보았습니다.
네, 지금 온 디바이스 저희가 뭐 2, 3일 전쯤에 이 온 디바이스 AI가 굉장히 핫해서 그때 좀 짚어봤던 그 키워드인데 모멘텀 확장성 그리고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최근 이제 화웨이에서 이제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이제 모바일로 진입시켜서 새롭게 이제 휴대폰을 내놓는다는 이제 기대감 속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AI 반도체를 드디어 이제 디바이스에 넣어서 만난다라면은 이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PCB 관련주인 이 심텍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LPDDR 관련주가 올라가는 측면도 역시나 심텍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지금 이제 2022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약간 적자로 전환된 측면이지만은 2023년, 2024년을 거쳐 가지고 이제 2024년부터는 실적이 다시 흑자 및 이제 정상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당 주가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텍의 주가는 우상향에서 어디까지 좀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해당 종목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 2022년과 2023년 초반대에서 해당 종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V자 반등을 그리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지지대를 깔고 있는데 여기 지지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가는 현재 44,000원으로 두었고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네, 좋았습니다. 심텍 목표가 4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센서뷰인데요. 센서뷰는 현재 어떤 포인트가 좀 매력적일까요? 네, 일단 스페이스X의 초고속 성장에 따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페이스X 초고속 성장을 함께 좀 수혜를 받는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기에 그런 수혜를 좀 받는 건지 성장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센서뷰는 이제 무선 통신 부품 장비 제조 업체인데 삼성전자의 RF 케이블을 공급을 하면서 기술력을 좀 입증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반도체 부품이나 매출도 또 다각화하고 있고 외형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투자 포인트는 이제 민간이 우주 개발을 좀 주도하는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로켓 발사 그리고 통신위성 스타링크 사업에 좀 힘입어서 올해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스페이스 X가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은 2년 만에 좀 성공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이제 2배 가까운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센서뷰는 이제 스페이스 X의 공식 벤더사로 고주파 케이블 등을 좀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현재 이제 스페이스 X와 위성 탑재용 케이블의 시제품 공급을 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눌림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센서뷰의 가격 전략은 얼마까지 보세요? 네, 최근 상장 후에 좀 바닥을 좀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4,000원 구간에서는 계속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유지해 주시고 일단 상단 박스권 4,500원 라인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네. 좀 끌어가는 그런 관점에서는 6,00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지금 당장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말씀드리면 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을 지금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차트의 모양인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목표가 6,000원 주셨고요.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종목입니다. BH입니다. 현재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BH의 라이징 포인트는 OLED 탑재, 태블릿 출시 이 부분과 전장 매출 확대 가능성을 라이징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네, BH가 이 시장에서 어떤 좀 매력이 있는지 경쟁력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우리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이 뭐 여기에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가 더 바뀔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 자산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연결해서 가장 핵심은 기기 부분입니다. 기기 부분 같은 경우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고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에 기계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실제 수요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실제 수요와 연결이 되는 단계에서는 어떤 점이 바뀔 수 있는지를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메모리, 그다음에 기기 부분에 그 매출 비중이 높은 회로기판 쪽,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기판 업체들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심텍, 그다음에 TLB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대되는 요인이 있는 기업이 영업이익까지 함께 레버리지로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기업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BH 같은 경우가 OLED가 이제 태블릿으로 탑재가 되면서 소재 같은 경우가 4배 더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6의 비중을 갖고 가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4의 비중을 갖고 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판 같은 경우가 경성 회로 기판 같은 경우가 이제 탑재가 되는데, BH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가 고객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늘 수 있는 구조가 있겠고요. 기판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전장 매출이 커지는 구조들, 전체 매출에서 한 30% 정도가 전장 매출로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10%대 중반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발생 가능합니다. 그러한 구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1,300억 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7,461억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태블릿 판매 여부에 따라서도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예상 영업이익 체력만으로도 시가총액 1조 목표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을 잡더라도 1조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밸류다. 그러면은 BH는 지금 진입을 해서 1조까지 좀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그런 부분을 열어서 목표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을 말씀드립니다. 이평 붙는 구간들 적당한 가격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29,400원입니다. 시가총액 1조 부분에 상승 가능하다는 점을 대입을 했고요. 손절가는 18,000원인데 전 저점의 가격을 대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가격 도달 가능성은 낮기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가지고 와 주신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으로는 30% 정도의 업사이드를 주신 목표가 29,000원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노은민 파트너의 심택, 최충성 파트너의 센서뷰, 이성우 이사의 BH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충성 와운의 파트너,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심택홀딩스입니다. 심택의 지주사로 오늘은 큰 시세 변동 없이 보합에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며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STO 시장 개화 기대감에 대장주로서 25% 급등세로 어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5%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며 2.6% 상승 주고 있네요. 3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코엘 패션이 차지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10% 급등하면서 고점에서 마감한 만큼 강한 에너지 시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상승 주고 있네요.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2위는 KTCS입니다. KTST가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소식에 어제 주목을 받았었죠. 어제는 15% 급등했고요.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으며 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IT센입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사업자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어제 급등을 했지만 오늘 4% 조정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4% 상승을 주고 있는데 향후 주목해야 할 일정 그리고 주가 전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ST와 같은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을 하는 것들은 이제부터 이제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승인받으면서 열리면 시작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특히 또 IT센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STO 관련적 이슈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금 관련주로 이제 보통 꼽히는 게 IT센과 엘컴텍 등이 꼽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도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TO 이슈도 있지만 금 가격 상승에 따른 상승으로 좀 보셨고요. 이어서 특징주 2위 KTCS도 보겠습니다. 어제 KT SAT의 스타링크 도입 소식에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은 정규장에서 2%대 하락 반전을 했는데 시간에서 현재 2.4% 정도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 반등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통 이제 KT 관련 쪽 이슈는 이제 KTCS나 KTIS가 이제 보통 가져가는 편인데 해당 부분이 KT와 이제 직접적인 부분이라서 KT가 이제 올라가기에는 이게 굉장히 좀 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수혜주가 이제 해당 종목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할지만은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아두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보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제우스 보겠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내년 업황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오늘 4거래 만에 반등하면서 14%대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랠리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장비라든지 온 디바이스 AR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가릴 것 없이 이제 순환매를 통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반도체는 업황 회복과 전망이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라든지 HPSP가 상승하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해당 부분은 일단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는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HPSP 종목도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상승 목이 차 보이는 것 같거든요. 반도체 업종 그러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재료가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순환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는 사실상 오늘 발표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미국의 경제 지표와 중국의 경제 지표 등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야 이런 전망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더라도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산타랠리나 재상승 만약에 2024년 이어간다면 반도체주가 훨씬 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BDI 지수가 최근 2,000선대를 회복하면서 시황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좀 연말 랠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해운주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특히 오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개별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파나마 운하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운임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겠냐라는 이런 단기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거는 이때까지 이제 코로나와 이제 무역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좋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받쳐주고 또 회복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인데 지금 조선업 자체도 그 분위기도 괜찮고 해운주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경제 지표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해운주 중에서 혹시 탑픽 있으실까요? 해운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꼽히는 게 아무래도 흥하해운이 제일 차트적으로나 수급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윗꼬리를 달았던 측면에서 앞에 있는 그 상승에 대한 매물대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지지대를 이어가는 게 확인되면 충분히 이 위로도 슈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탄력이 좋은 흥하해운을 탑픽으로 정해주셨는데 HMM에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이제 곧 발표될 예정인데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주가 전망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일단은 이런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라든지 이런 M&A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해당 종목이 좀 이제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선정되거나 이제 선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보통 올라가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은 조금 약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고 제가 봤을 때는 HMM이나 페노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떨어진 조정받는 종목들은 아마 시장 경기 회복과 경기 회복 전망 등이 이제 비춰진다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 질문 드린 김에 시황에 관련된 질문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야금야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 부분의 시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조정이 끝났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새로 신규 상장되었던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비롯한 이제 전기차 이슈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이 급등한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이 되거나 혹은 이제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확신이 들어야 지금 이제 조정을 깨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좀 약간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하지만 이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이제 낮거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연결 관련주인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막판에 좀 말아 올리면서 양시장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 전략 마지막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에 있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할 경기 지표와 그리고 테슬라의 그런 움직임이 아마 내일의 향방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오름폭이 좋고 이제 수급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인데, 해당 부분이 이어지려면은 역시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제 금리 동결 혹은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이제 전망이 밝혀져야 그 부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름폭이 굉장히 깊고 지금 굉장히 순환매가 빠른 만큼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이제 종목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중기적인 거나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런 전망에서 전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 오후 들어서 외인의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분위기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사계지수 0.2% 상승, 선전은 0.1% 약보합이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3% 상승한 17,0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중국에서 흑연 수출 통제가 실시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는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차근차근 대응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 사례로 볼 때 기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내일부터 흑연이 수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음극재 소재 기업이 주목받았습니다. LNF와 트루윈, 대주전자재료 등 음극재와 관련해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 0.25%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연준이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공개됩니다. PCE가 전달인 3.5%보다 높게 나오면 경기가 둔화됐다고 해석되는데요. 물가가 이렇게 계속 둔화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